여보세요.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야? 너 아직 여자친구 없지? 그런데 왜? 너한테 딱 좋은 맞선 자리가 있는데. 또 선자리 이야기라니. 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이름은 시노 타이가이다. 파견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26살이다. 여태껏 일에 열중하느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친구가 없는 세월이 나이랑 같아졌다. 그런 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고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영업부의 타나카 씨 말이야. 그 지난달에 정리해고됐더라고. 진짜? 최근에 회사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다음에는 누가 잘리려나? 너 아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다음은 내 차례야. 지금까지 일에 열중해 오면서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걸 꿈꿔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동기들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 영업 실적은 꼴찌 수준이다. 요 근래 회사 경영 상황이나 조직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다음에 누가 잘릴지는 뻔하다. 산호, 여기 있었구나.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자네한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정리해고인가요? 그래, 미안하게 됐네. 나도 자네 상사로서 가능한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니요,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다 제 책임인걸요. 하지만 이대로 해고가 되는 건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해온 자네도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기회요? 자네 패션 브랜드 리사를 알고 있는가? 아, 네, 알고 있는데요. 리사라는 회사는 회사를 차린 지 5년 만에 글로벌 진출을 이루고 지금 패션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다. 예전부터 우리 회사가 계약을 따내려고 접촉을 했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말이야. 윗선에서도 거의 포기하기 직전인데 이 회사 계약만 따내기만 하면 경영 상황도 일단은 좀 진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 그래서 말인데 산호, 자네가 한번 해볼 텐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를 살려서 한번 시도하고 왔으면 하네. 알겠습니다. 사자, 아니 용에게 맨손으로 달려드는 거와 같은 상황이기에 난 절망에 빠졌다. 정리해고가 되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약속 당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 카와이 사장님을 모시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 어떻게 되려나. 어차피 계약은 못 달 게 뻔하니까 적당히 뻔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야겠어. 실례합니다. 예쁘신 분이구나. 나랑 나이가 같다고 들었는데 왠지 포스가 달라.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영업 담당인 사노 타이가라고 합니다. 저는 리사의 사장인 카와이 리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음이 꼬였어. 긴장이라도 한 걸까?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상대가 사장이라고 들어서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었지만 카와이 사장이 저런 모습을 보니 좀 긴장이 풀렸다. 그 후 난 막힘없이 평소대로 영업 활동을 해갔는데 아까부터 왠지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내 설명이 그렇게 서투른가? 저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에서 재확인을...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는데요? 그렇군요. 장례를 약속한 상대는 있나요? 없는데요. 여자친구 없는 게 무슨 상관이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저희 회사와 계약을... 어라?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내 눈앞에 놓인 종이는 혼인신고서였다. 안에 기임란에는 카와이 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카와이 사장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농담인 걸까? 아니지. 아니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그럴 리가 있겠어? 왜 그러시는 거죠? 어쩌지? 나 모처럼 분위기도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계약이 날아갈지도 몰라. 카와이 사장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요, 전혀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네. 아직도 모르겠어? 고등학생 때 맨날 너랑 같이 다녔던 카와이 리사. 모르겠어? 네? 그때 그 리사야? 이제 겨우 알았냐는 듯이 볼을 부풀리는 리사. 리사라고 하면 나에겐 친척과도 같은 존재이다. 매일같이 날 지독하게 괴롭히며 놀렸었다. 견원지간 그 자체였다. 좋은 아침 타이가.
야, 뭐야? 갑자기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냐니?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이야. 그냥 인사치고는 사람 등뼈를 부술 뻔했잖아, 이 녀석아.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땐 볼 때마다 서로 싸웠는데 설마 리사가 사장이 되었을 줄이야. 많이 컸구나. 뭔가 듣기 좀 거슬리는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하지 그래. 그래서 계약은 해줄 거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해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니까. 난 진심이야. 뭐? 장난이 아니라니. 진심이야? 리사가 날?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 절세미녀 리사가 왜? 아, 그래. 실은 난 옛날부터 리사, 너도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재촉하셔서? 그러니까 나랑 위장 결혼을 하자는 거지? 어? 방금 무슨 말 했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떨 거야? 나랑 위장 결혼 할 거야, 안 할 거야? 만약에 안 한다면? 계약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추가로 너네 회사랑은 앞으로 일절 접촉도 안 할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정도로 리사 너한테 위장 결혼이 시급하다는 거지? 그래, 맞아. 뭐가 어찌됐든 리사와 난 서로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나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리사. 내 약혼자가 되어줘. 물론 위장 결혼으로. 그치? 아, 그래, 알겠어. 그렇게 위장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계약을 끝내고 난 후 바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리사를 데리고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 소식 듣고 놀랬어. 맞아. 장례를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미안. 그래서 그 소중한 약혼자가 이분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타이가 씨랑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카와이 리사라고 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예쁘고 예의가 바르다니. 어디까지나 위장 결혼이니까 인사 같은 건 대충 하면 되는데 리사는 대체 무슨 생각이지? 필요 이상으로 차려입고 용모를 꾸미고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자세까지. 오늘 리사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선자리 같은 이야기는 그만해.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니?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니? 그건 아직.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타이거 녀석한테 빠졌다는 거구나. 그럼 매는 어떻게 할 거야? 언제쯤 낳고 싶어? 몇 명 정도? 엄마, 무슨 애 이야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낳고 싶다고 할까요? 몇 명인지는 그렇네요. 축구팀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할까요? 어머 그래.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건 중요하잖아. 참고로 아빠는 말이야. 저기 적당히 좀 하세요. 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너무 앞서 나갔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뭐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리사,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그 후로도 리사의 이상한 행동은 집에 갈 때까지 이어졌다. 결국 뭐가 목적인지는 못 알아냈지만 이날 이후부터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이 늘어갔다. 갑자기 데이트가 하고 싶다고 하길래 오긴 왔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우린 약혼한 사이인데 서로 친해 보이는 사진이라도 있어야 의심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건 그래. 근데 진짜로 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적당히 찍으면. 그걸로는 부족해. 뭐? 아니, 막 달라붙고 그러고 싶다는 건 아니야. 결코 진짜 연인 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자세히 묻기라도 하면 잘 설명을 못하면 어떡해. 그렇다는 건 서로 미리 말을 맞춰두자는 거구나. 그거야. 역시 대단해. 혼자서 글로벌 회사로 규모를 넓힐 정도의 능력이 있어. 나랑 발상 자체가 전혀 달라. 처음에는 말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데이트를 했었다. 하지만 매주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리사의 성격이나 잘 몰랐던 매력을 알게 되었고 난 점점 리사에게 끌렸다. 오늘도 예쁘네. 라니, 우린 위장 결혼할 사이인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타이가 왜 그래? 혹시 나 이상해? 아니야. 엄청 잘 어울려. 나도 모르게 본심을 말해버렸어. 내가 리사한테 반했다는 걸 들키진 않았겠지?
그래? 고마워. 또 그렇게 스스럼없이 날... 이 답답한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 걸까? 그러다가 난 점점 내 진심을 리사에게 전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우리가 견원지간이어서 서로를 싫어했었다고는 하더라도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타이가, 오늘은 어디 갈래? 그러게. 차이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고백을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다니던 회사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도산을 한다고 들었다. 리사나 회사랑 계약을 한 정도로 경영 상황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온 걸까? 영업 실적이 안 좋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후배보다도 훨씬 못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투출난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지. 무엇보다도 리사에게 고백을 하려던 차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도 볼품 없는데 무직이라니 어찌할 방도가 없다. 차라리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사라질까? 그렇게 하는 게 리사를 잊을 수 있을지도 몰라. 마음도 편해질 거야. 여기 있었네. 어째서? 어째서라니. 약 혼자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게 아니라... 들었어. 힘들었겠다. 분하고 괴로웠겠어. 리사는 비에 젖은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우산을 놓고 날 뒤에서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타이가는 옛날부터 평범한데도 누구보다도 지기를 싫어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이해할 수 있어. 리사... 그랬었어. 리사는 옛날부터 견원지간이라고는 해도 내가 힘들어할 때 날 위로해줬어.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도 괜찮아. 남자라도 울 수 있으니까. 마음에 쌓인 걸 이참에 다 내려놓도록 해. 리사의 다정한 말에 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울고 말았다. 남자이던 이제 곧 30이 되건 말건 초라하게 울었다. 어때? 좀 진정됐어? 응, 고마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 정말 형편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니던 회사는 도산하고 결국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울기까지 하고. 남자로서 끝장이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고등학생 시절에 내가 타이가한테 심하게 장난쳤던 이유가 뭔지 알아? 심하게 장난친 거 알고는 있었구나. 뭐 날 놀리는 게 재밌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성격이 나쁜 여자로 보였어? 아니야. 그럼 뭔데? 그게 말이야. 나 예전부터 널 좋아했었어. 뭐? 그럼 그런 거야? 좋아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괴롭힌다는 그런... 응.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랐었고 이상하게 합이 잘 안 맞았단 말이야. 설마 네가 날 좋아할 줄이야. 근데 왜 날 좋아하게 된 거야? 우린 그냥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잖아. 그건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시 시험을 치고 돌아오던 길에 불량배가 날 괴롭혔는데 타이가가 날 구해줬었어. 기억 안 나?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지. 매일 입시 시험 준비로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시험을 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소녀를 불량배로부터 구한 적이 있다. 그때는 다음 날이 시험 날이기도 해서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바로 경찰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근데 그 정도로 날 좋아하게 된 거야? 좋아하게 된 포인트가 뭐지? 좋아하면 안 돼?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도 모른 척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날 구해준 타이가가 나한테는 영웅같이 보였어. 영웅이라니 과장이 심하군. 뭐 하지만 처음에는 좋아한다기보다는 흥미가 생겼을 뿐이었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너랑 알게 되면서 타이가의 매력에 끌리게 되었다고 할까. 그렇구나.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리사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지금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지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내 마음을 리사에게 최대한 전달할 뿐이다. 저기 리사,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미안하고 아까도 들었겠지만 난 그러니까 널 좋아해. 모든 걸 다 잃고 볼품 없지만 다시 한번 진짜 내 약혼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볼품없긴 해. 둘 다 비에 홀딱 젖었고 장소도 최악이야. 게다가 평범한 영업사원인가 했더니 이제는 무직이잖아. 그, 하지만 타이가랑 다시 만났을 때 나 엄청 기뻤어. 너무 기뻐서 말도 더듬었고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진짜 이상한데? 다시 만나자마자 혼인신고서를 꺼내는 건 너무 심했어. 그렇지? 그럼 나도 널 좋아해. 10년 동안 계속 잊지 못하고 계속 짝사랑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이 통하다니 나 행복해. 이렇게 서투르고 안 귀여운 나이지만 타이가의 아내로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해. 알겠지? 내 평생을 걸고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줄게. 아치! 멋진 척을 해야 하는 데에서 폼이 안 나네. 감기 걸리겠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위장 결혼해서 진정한 약혼자가 된 우리. 각자의 부모님에게는 진짜인 척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와서 입이 찢어져도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그 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리사, 내 직급 좀 이상하지 않아? 날 고용해준 건 감사하지만 사장님 비서라니 어디를 어떻게 봐도 내 능력이랑 안 맞잖아. 재취업 활동하느라 고생한 걸 알아봐준 리사가 자신의 회사에 들어올 곳을 제안했고 그걸 받아들인 난 당연히 평사원일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배치는 이상하다. 이거 직권남용 아니야? 아니야. 네 능력을 생각해서 인사부에서 판단한 거야.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내 독단으로 널 채용한 것도 해당되는데? 이게 뭐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난 상관없지만. 그렇지?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타이가. 네네 사장님. 응?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왠지 좀 별로야. 평소처럼 날 리사라고 불러. 사장 명령이야. 옛날에는 항상 짜증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항상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한테서도 결혼식을 빨리 올리라고 재촉을 받고 있는 이상 우리가 가족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런 가정을 언제까지나 지켜내고 싶다.